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먼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개별 종목의 이슈 외에는 별로 그닥 좋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실적 기대감이라도 좀 크면 좋을 텐데 기업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그 레벨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1분기는 이제 국내 기업들 기준으로 60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60조 원이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를 한 것입니다. 예. 일단 증가를 한 것은 긍정적인 것은 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1분기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어떤 기저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120%나 나왔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는 90%, 3분기에는 한 50%, 4분기에는 거의 이제 증가율이 없었고 예. 이번에 이제 6%까지.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익 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익의 모멘텀, 증가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코스피 지수하고 그대로 똑같이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작년 1분기에 이익 크로스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도 저희 이제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하고 비슷하게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강한 반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의 어떤 전망치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익 모멘텀이 많이 둔화됐고 업종별의 어떤 그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중립 정도의 어떤 실적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 가운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시장 변동성 클수록 이제 저평가이면서 좀 실적 상향이 이 상향 전망이 뚜렷한 종목들이 좀 수익률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스타일 인베스트먼트의 거의 핵심은 전체적인 실적이 모멘텀이 둔화되었을 때는 실적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이 수급이 그쪽으로 다 간다. 왜냐하면 그 종목군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희소성, 이익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잘 나올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 수급이 집중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군들이 글로벌리 많이 유행을 타고 있고 그래서 저평가 앤드 실적 개선이라는 이런 이 두 가지 팩터가 조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정유 업종입니다. 정유 네. 업종 그리고 항공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이 눈에 띄게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요. 나머지 대형 업종군들은 실적 상향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업종군들의 실적에 거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니면 이제 보험 업종 정도, 보험 네. 손보 정도 요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나머지 업종군들은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된다.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실적이 점진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닝이 미스가 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업종군들은 조금씩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업종군은 조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자동차는 1분기, 2분기 모두 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 주가가 올라왔더라도 기관이 수급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종목을 사야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 판 종목을 사야 한다. 이런 걸 쓰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예. 드리는 그 부분이 일단 기관들이 어떤 실적이 좋다라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기관들 수급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기관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기관들이 없는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기관들이 가급적이면은 수급이 없는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기관들이 없는 종목군들이 실적 개선이 됐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좀 좋았다. 조금 더가 아니고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백테스팅 결과 그렇게 됐고요. 뭐 이유는 한 2가지 정도가 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액티브 펀드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머징에서 이제 한참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MSCI는 선진국이 아직 아니지만 선진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FTS라는 그 세계적인 지수에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이제 인구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전체적인 산업이 성숙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투자 그리고 국내 개인들도 액티브 펀드를 굳이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기관들이 액티브 펀드가 커지는 그게 2000년도 초반부터 2015년도까지는 액티브 펀드가 늘어났어요. 예. 그때는 개별 종목군들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시브 펀드가 커지다 보니까 대형주만 위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종목군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기관들이 네. 수급이 액티브 펀드를 오히려 유출만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종목군들의 수급의 어떤 응징력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수의 변동성입니다. 지수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높아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긴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펀더멘털도 좀 좋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흔들릴 때 기관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군들의 어떤 로스컷의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군들이 해당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지수가 떨어지면 그 종목도 떨어지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만약에 5% 이상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10% 이하로 떨어진다.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건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로스컷이라고 하면 예.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로스컷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이 지수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예. 오히려 집중해서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이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집중해서 팔게 되면 올랐던 걸 다 토해낼 수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보유하고 있는, 뭐 지분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피하면 어떨까라는 뭐 퀀트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코스피 지수와 강한 연동성을 보이고 또 이익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이제 둔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들어가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좀 구체적인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익 증가율이 계속 낮아질 거예요. 작년 같은 그런 특수성을 작년에 어떻게 보면 기저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산업들이 막 강력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한국의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 정도 나왔습니다. 확정 수치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한 65%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한 8%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익 공제율이 많이 둔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베타, 지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반도체라든지 뭐 초대형주의 어떤 펀더멘탈에 큰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까지 100이 넘어섰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라는 안전 자산을 미국 금리 뭐 미국 예금에 넣는 게 가장 안전적인 컨셉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위험한 이머징 주식 한국 요쪽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센티먼트, 펀더멘털 두 개 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을 뭐 인버스라든지 해지를 해놓고 어떤 실적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는 롱 베이스로 하는 그런 컨셉이 현재로서는 막 따라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이제 연초부터 이런 이제 해지 전략을 계속해서
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 측면에서 반응이 좋은 것이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1분기 실적이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정유와 항공이 올라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1분기는 좀 슬로우한데 2분기가 좋아지는 것은 은행 쪽. 은행 쪽은 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부터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철금속 이런 쪽도 이제 기본 이제 국제 원재 가격 상승의 어떤 수혜를 그때부터는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호 업종은 뭐 정유, 에너지, 뭐 비철금속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최선호주를 꼽아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희가 퀀트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팅을 했습니다. 네. 선정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지만 기관들이 기존에 팔았던, 오히려 기부하지 않고 오히려 팔았던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섹터로 보면요,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정유, 항공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중에서는 항공은 뭐 저희 이제 HTS나 이런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이미 설 초부터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냄새를 맡고 네. 이미 많이 사놨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쪽보다는 정유 쪽이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정유는 유가 또 빨아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부담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2분기 실적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원유업체가 아니고 정유업체, 전제의 마진이 중요합니다. 네. 유가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그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적의 어떤 상향 조정이 되는 그 대상군이 상당히 축소되고 협소하기 네. 때문에 그쪽의 희소성이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섹터는 저희 정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은 저희가 이제 뭐 종목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소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소팅을 했을 때 만도라든지 네. S-오일, 뭐 우리금융주들, DB-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도 좋고 어느 정도 좀 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비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어떤 기관 순매수 강도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실적 관련한 어떤 기부유하고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상당히 좀 싫어하는,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액션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